그냥 매출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번 달용 매출이 있고 계속 나오는 매출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매출은요, 펜한테서 나오는 매출이고요. 그러면 이번 달용 매출은 뭐예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들어왔거나 광고에서 잠깐 알고 온 고객한테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은 사실 내가 낸 월세, 내가 낸 광고비랑 바꾼 거죠. 물론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 매출을 내기 시작하면요, 돈 더 많은 업체를 정말 계속 평생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매출 뭐 한 100억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돈 있는데요? 하는 대표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효율이 계속 나올 건 아니라는 거죠. 광고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 몇 번 먹혀서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는 업체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면 고객들도 점점 눈치를 채고요. 그럼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찾아야 돼. 제가 진짜 이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학원할 당시 일이었는데 그때 어떤 맘카페에다가 제가 엄청 자세히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뭐 아이들 공부법, 어떻게 아이들을 다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랬더니 진짜 그거 보고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이들을 엄청 데리고 왔어요. 진짜 잘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처 학원에서 진짜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창작자인 제가 안 먹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물론 마케팅을 하건 안 하건 이건 프리랜서 분들조차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프리랜서와 회사의 차이도 저는 약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회사에 팬이냐 아니면 내 회사에 팬이 있냐. 팬이 있으면 보통 회사까지 발전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없으면 정말 프리랜서로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회사에 팬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번 달 매출 자체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잠깐 한두 달 수익 내는 거랑 사실 매달 매출을 계속 내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매출 유지가 되려면 이번 달용 매출로만 머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을 계속 어때야 돼요? 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되면은 사실 직원 월급, 뭐 월세, 운영비 이런 것들이 어차피 그 팬 매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공짜가 되고요. 진짜 매출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사실 매출 올리는데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지금 고객이 유지가 되면서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객도 빠지면서 그것도 채우면서 고객을 더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뭐 이번 달용 매출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해서 당장 온 고객, 그런 고객에만 중독이 되면 그럼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광고비를 내려고 월세를 충당하려고 또 광고를 해야 되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옵니다. 죽 써서 뭐 개준다고 하죠. 그냥 네이버, 구글 뭐 이런 애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로 온 고객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객이 낸 돈으로 광고비를 또 태우면 광고비가 회사에 데미지가 됩니다. 근데 광고비를 안 쓴, 그러니까 우리 팬한테서 번 돈으로 광고비를 쓰면 그건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뭐 사실 광고 효율에 따라서는 1+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야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큰 회사들을 마케팅 하다 보면 그 회사들이 왜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나 자세히 봤더니 그 마케팅비, 광고비의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큰 회사들은요, 계속 재구매를 해주는 팬이건 충성 고객이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매출로 광고비랑 마케팅비를 쓰고 있어서 사실 광고비로 써서 데리고 온 고객으로 또 광고를 태우는 회사들하고는 여유가 다른 거죠. 광고로 겨우겨우 우리가 한두 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광고비 생각하면 솔직히 이거 뭐 남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광고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이 사람이 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비용이 거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낸 돈으로 광고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케팅비의 여유가 생기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케팅 빈부격차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회사가 크기 정말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야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답이 제가 봤을 땐 정말 딱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로 올해부터 아니 이제 2026년부터는 진짜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구글 이런 곳에서 AI 답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로 클릭 시대라고 광고 클릭률이 박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것들이 모두 초개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랑 인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사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가 나오면서
정말 엄청 잘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AI한테 매일 제 일기를 넣고 제 모든 하루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나 오늘 화났어. 너무 기분 안 좋아. 왜 화났을 것 같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는 아니지만 50% 비율로 거의 맞춰요. 이 비율이 그리고 일기랑 뭐 저의 어떤 하루를 넣으면 넣을수록 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회사인 메타에서는 신경 밴드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터치를 안 하고도요. 이렇게 막 터치를 안 해도 내 미세한 근육 신호로만으로도 어떤 걸 막 터치를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생각을 하고 조금 움직이면 정말 까딱만 해도 얘가 알아챈다는 거죠. 저희의 의도를요. 이 말은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펜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내 회사에 맞는 사람들을 엄청 더 잘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펜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남들 정말 다 펜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가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의 마케팅이 완전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까지는 뭐 네이버랑 구글에 좀 잘 보여야 됐거든요. 특히나 네이버는 자기네 알고리즘에 맞는 아이들을 많이 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그 맞는 로직대로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보통 AI 시대가 되면 AI 알고리즘에 더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데이터 형식이나 어떤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학 잘 가려면 교과서만 공부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교과서도 공부하면서 문제집도 풀어보고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아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도 봐야 됩니다. 그것처럼 AI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펜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왜 기회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초 개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회사에 맞는 펜을 굳이 여러 명 만들지 않아도요. 정말 한두 명만 잘 만들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케팅 빈부격차 자체는 AI가 나오면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쥐구멍이 열렸다 정도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막 너무 있어 보이는 막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작은 회사들이 클 수 있는 쥐구멍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제 회사가 바로 이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딱 5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 아이도 5년 뒤에 낳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진짜 노산인데 난자를 좀 올려야 할지. 자, 그러면 왜 제가 막 펜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 펜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제가 펜이라고 하면 진짜 연예인 펜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마케팅을 하는 원장님도 유튜브나 인스타로 펜을 만들어서 우리 병원이나 우리 가게, 우리 회사를 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이번에 뭐 유튜브로 어떤 고객이 왔는데 뭐 그냥 다른 고객이랑 비슷하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존 고객과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보통은 뭐 팬이라고 하면 멀지만 일부러 찾아가는 막 그런 거를 팬이나 충성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일부일 뿐이고요. 제가 말하는 팬이라는 건 그리고 사실 진짜 충성 고객은 그 사람 루틴 안에 우리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지금 이것부터는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루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질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 AI는 초 개인화가 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 AI가 엄청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루틴에 얘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어차피 추천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 루틴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걸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김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밥이 먹고 싶을 때 항상 먹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뭐 대놓고 저는 그 회사 팬이에요, 그 가게 팬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사실상 팬인 거예요. 충성 고객인 거죠. 왜냐면은 김밥 했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딱 그 가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이 펜을 딱 한 명 만들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그 시스템으로 수천 명을 데리고 오는 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심지어 싸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김밥을 한 달에 한 6번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80% 정도를 이 가게에서 먹고요. 정말 가끔 물릴 때, 그럴 때 다른 데서 몇 번 시도를 해요. 그리고 여전히 역시 거기가 낫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 김밥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먹을 때마다 이제 배달로 주문하다 보니까 2만 원 내로 주문을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객단가를 제 기준으로 잡자면 2만 원이겠죠? 그리고 월 방문 횟수를 6회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김밥은 사실 마진율이 높지 않아가지고 그냥 광고비 비율을 한 10% 정도 쓴다고 가장 최소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로 인해서 이 김밥은 광고비를 얼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10%를 투자한다고 하면 12,000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김밥집이면 이것도 좀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제 그냥 제가 김밥집은 예시이고 어떤 업종이든 그냥 10% 정도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광고 CPM을 5,000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김밥집을 한다고 하면 저라면 인스타그램을 꼭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스타 쇼츠 광고 CPM,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인스타 쇼츠를 조회수를 1000회를 광고를 돌리는데 돈이 5,000원이 든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대략 12,000원으로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사람은 2,400명일 거예요. 여기서 음식은 전환율을 보통 한 0.1% 정도 잡는데 그러면은 한 2-3명 정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2-3명이 광고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김밥을 한 번 먹고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까지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케팅이나 광고를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고랑 마케팅을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광고비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핵심은 단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팬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추가로 광고비를 계속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팬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광고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복리로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복리를 계산한 건데 거의 1년 차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불어나죠.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진짜 이거 해야겠다. 진짜 이거 마케팅도 복리네. 돈도 복리라고 하는데 마케팅도 복리네. 하시는데 근데 더 재밌는 게 이게 진짜 뭔지 아세요? 쇼츠 제대로 만들면요. 제가 지금 5,000원 쓰면은 조회수 1,000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쇼츠 이거 제대로 만들면 어쩌면 매일도 1,000회씩은 조회수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쇼츠 하나 만들어서 인스타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에 올리죠, 인스타에 올리죠, 블로그에다가도 올리죠, 스레드에다가 올리죠. 요즘에는 카카오톡에도 쇼츠가 만들어졌는데 이것까지도 올리면은 조회수 1,000회가 사실 안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김밥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음식점 업종이 아니면 이것보다는 객단가나 마진율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계산 안 될 거예요. 이것보다는 좀 더 수치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객단가가 올라가면 조회수도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조회수만으로는 안 오고 사람들이 뭔가 모아놔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표가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딱 들어맞진 않겠죠. 그리고 진짜 그냥 제가 어제 먹은 김밥을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비율이 다르네, 계산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큰 회사들은 광고비 출처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 광고비 출처가 다르다 보니까 애초에 여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복리로 미친 듯이 불어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회, 그 쥐구멍이 이제 열리고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통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불어나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팬이는 매출로 광고를 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매출이 올라가는 거, 회사가 성장하는 거 다 좋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마케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마케팅을 해서 매출이 오르는 건 뭔가 이게 마케팅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마케팅의 디폴트가 실패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100번을 해서 99번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마케팅을 진짜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마케팅은 잘 되는 그 딱 한 가지 방법을 타겟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99번 안 되는 걸 거르다 보면은 한계가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한계를 찾아내면 또 그 한계로 무한 생산하면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는 훨씬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무제한으로 시도하고 무제한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9번 실패하는 동안 못 버티면은 사실 그 전에 한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한 번도 못 만들어내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저는 마케팅이 막 단계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점, 2점, 3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롤러코스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잘 되거나 아니면 엄청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99번이 안 되고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이 잘 됐을 때 이걸 다 만회하고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 10년 동안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매출 불안증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유지가 안 되면 진짜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복권으로 따지면 약간 연금 복권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일이 처음에는 저한테 좀 안 맞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99번 안 되고 한 번 잘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면서 마케팅이 진짜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잘 됐을 때 그걸 다 만회하는데 그 비율이 너무 다행인 거는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비율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한 번 알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살아남으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버티고 있다면 진짜 전 그게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큰 회사들을 보니까 어떤 회사 대표님의 의지?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대표님의 뭔가 엄청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팬이 생기면 버텨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커진다는 건 사실 그냥 팬이 늘어났다는 소리였어요. 정말 그게 다더라고요. 저도 10년 넘게 사업을 했지만 이 마케팅 대행사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거 유지하는데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왜냐면 제 회사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회사 대표님, 원장님들은 그분들의 루틴에 저희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애초에 있어요. 또 그분들의 고객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고객들은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보는 게 루틴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그 회사 대표님도 돈을 버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마케팅 대행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제가 하는 모든 회사가 다 매출 잘 나오는 거 아니고 계속 매출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버텨주고 계십니다. 왜냐? 버틸 수가 있거든요. 100번을 시도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팬이 생기고 그 힘으로 또 다시 99번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정말 끝까지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냥 될 때까지 하자는 게 저의 모토예요. 그러면 사실 99번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약간 제가 보니까 주식도 그렇더라고요. 주식도 우상향 하는데 그 안에서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떴다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아가지고 손해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마케팅도 똑같아요. 광고비로 이번 달용 매출해도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번 달 매출에만 중독되면 안 되고 이 이번 달 매출 온 사람을 어떻게든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무조건 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광고비를 들어서 힘들게 고객을 데리고 왔어. 근데 여기다가 팬으로 만드는 데까지 돈을 더 들이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숏을 치는 행동인 것 같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그렇게 한번 팬으로 만든 다음에 그 팬 매출로 복리가 만들어지면 진짜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여튼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이제 5년 안에 마케팅 복리를 탈 수 있는 쥐구멍이 이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제 말이 조금이라도 와닿아서 해보고 싶은 대표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꼭 기억해 주셨겠는 거는 이번 달 용 매출에만 중독되지 마세요. 진짜 이번 달 용 매출에 과연 계속 내 팬이 있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요.